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스윙거래 머니케어 뉴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매수를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9월 20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또 수익 실현을 해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이상의 종목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0% 이상 진행된 것들. 또 최근에 와서는 또 어떻게 수급 현황이 또 갑자기 또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으니까 거기에 시그널 플레이를 많이 하자 이런 표현들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든든하게 또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면 또 새롭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요. 그런 종목들 지금 제가 나름 그래도 색깔을 칠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커뮤니케이션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되시면 또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뭐 채널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또 장기간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채널의 회원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항상 뭐 대장주가 있고요. 그거에 뒤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생물보안법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죠. 특히 이제 CMO, CDMO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거의 대장은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공략하기에 실제로 상당히 좀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죠. 지난해 한 여름인가요? 7월 달쯤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1년 정도 기다리시면 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예,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을 갖다 그 당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종목을 갖다가 12개월 동안 들고 있어서 30% 정도 수익을 낸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수익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나 또 지나고 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리고 무거운 거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거래하시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으나 또 제가 최근에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이상에선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자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표가 자체가 1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래하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결국은 뭐 대장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조정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벤치마크 좀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양봉이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바이오 관련돼서 특히 이제 CMO, CDMO 관련된 이슈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될 타임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바로 저희가 원하는 양봉들이 들어와 줘야지만 항상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벤치마크 삼아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뭐 셀트리온 이야기도 드렸고 SK바이오팜, ST팜 뭐 이렇게 팜 업체, 팜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SK바이오팜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눌리면 매수를 하자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양봉이 뜰 때 그때부터 여기 있는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그걸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급 현황이라든지 내용들을 봐가면서 뭐 당연히 엑스코프리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분기 진행된 내용들, 그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SK바이오팜이.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사유로 조금 차익물 나오고 나면 자리가 잡힐 거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 이제 스타트한 라인까지 다 토해내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SK바이오팜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기타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것들도 앞으로 잘 진행되면 또 좀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말입니다. 금리 인하기와 연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다운사이드보다는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업사이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한다? 플러스 양전을 할 때 SK바이오팜도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같이 보는 것이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때 매수했는데 지금까지 홀드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제자리까지 어떻게 돼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크게 재미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단기 급등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ST팜 자체가 나빠서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긴 할 텐데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심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여기 저점은 아니죠. 이건 매크로 깨졌을 때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난번 매크로 안 좋았을 때도 이때 당연히 뭐 물론 생물보안법 통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하원 통과하고 상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첫 번째 양봉이고 두 번째 양봉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음봉 하나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양봉 어딘가에 들어올 텐데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양봉 들어올 때 공략 포인트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땐 다음 주 정도쯤이면 매수 포인트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도 우리가 투자를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PNT 관련된 데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PNT도 잘 참조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땐 PNT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그런 전극 공정 관련돼서 충분히 성장성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주량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그널만 잘 들어오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오늘 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뉴스가 잘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시그널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 테슬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10월 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말입니다. 만약에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20% 종목 비중에서 매수 정도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금요일도 한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라고요? 시그널이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죠. 실리콘 응급제 통해서 주행거리 늘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들이고 충전 속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 나노신 소재도 같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아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뭐 끌고 내려오겠죠. 살살살 끌고 내려올 겁니다. 그 구간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우리 이런 경험치는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저점에 떠서 매크로 깨져서 단기적으로 치고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눌려 들어오겠죠. 이렇게 끌고 들어오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매수를 또 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21선까지는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오늘 뭐 양봉이 뜨긴 했으나 그래도 뭐 우리가 싸게 사는 쪽을 고려해 본다면 11만 원에서 10만 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할 수 있다면 아마 제가 좋은 또 결과를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자리 같은 경우에서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거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도 한 번 했었죠. 그럼 사실은 이번에 세 번째 트라이인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치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공략을 한다.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쁠 만한 이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신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제가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누군가가 모멘텀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2차전지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짠다 그러면 PNT,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 소재 이렇게 보는데 가급적이면 PNT하고 대주전자 재료를 주력으로 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제가 좀 눌릴 줄 알았는데 오늘 수급이 좋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일 정도 보다가 거래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서 상황 따라서 이거 매수가 좀 들어왔구나 라고 한다면 또 매수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상승한 폭이 또 추가적으로 윗단으로 막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랫단에서 잡아주는 쪽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고려 중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를 매수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현대차 가지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슈를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도 반등은 좀 했으나 어쨌든 지금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죠. 뭐 달러의 약세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어쨌든 현대차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방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려면 여기와 여기를 또 털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현대차를 공략하는 스타일이시면 현대차를 공략하셔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 않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현대차를 공략을 하겠습니까? 저는 현대차 공략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성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탄력성 부분에서는 10% 이상 수익 내기 위해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서 좀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대형주 1등주 하게 되면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는 야 퍼펙트하고 괜찮아 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같이 수익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보고 주가도 좀 주당 가격도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해보면 그에 딸려있는 또 부품 업체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세방전지죠. 뭐 현대차하고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확 눌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소소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220일 라인에서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양봉 보시고 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체크해 보시면 저는 여기 220일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야죠. 요건 바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기 중에 있다가 바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안 좋을 때 다 우리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겨울철 노래하잖아요. 북방구령 배터리 교체 차량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좀 생각도 해보시고 뭐 신차들이나 하이브리드 카는 뭐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매출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좀 체크해 보면 세방전지가 추가적으로 또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나 또 내용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기론적으로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기술적으로도 치고 올라왔잖아요. 눌렸잖아요. 아주 정상적인 파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매력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F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슈로 인해서 치고 올라왔어요. 눌리고 다시 올라와서 똑같은 모양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 어리 쪽인데 지금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양봉이 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이 세게 들어오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캐니스터 부분은 꾸준히 당분간은 관심을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 물론 HD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1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게 LS 일렉트릭이고 세 번째 좋은 게 일진전기다. 그런데 이번엔 LS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쪽 거래하지 않고 일진전기를 좀 거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에 대한 탄력적인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보세요. 17,000원 정도 수준에서 치고 올라오는 데서 생각을 해보면 뭐 22,000원, 뭐 23,000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아주 가볍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해보면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왔으니까 단기 차익물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22이동 평균선, 이 기준치. 그래서 적어도 11 이동 평균선 아랫단과 여기 어디에. 그래서 지금 한 2만원에서 2만 1,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평단 조절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엔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에서는 일진전기를 한번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고 저런 것들을 다 뭐예요? 알람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조선주 관련돼서는 지금 하나오션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동안은 뭐 생산 원가 차질, 중국에서 뭐 저가 공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양봉 하나 뜨긴 했지만 앞으로 음봉이 몇 개 뜨게 내려가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둔화됐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라인에서 지금 보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원천적으로 처음에 이야기 드린다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아마 한 2주 전인가요? 그 정도쯤에 이 정도 목표가를, 매수가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여기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000원 하고요. 3만원 사이에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잡아보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29,000원에서 어디요? 3만원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3만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 좀 여러분들이 매수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좀 설정해 놓으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건 뭐 MRO 비즈니스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군함 선조 이런 것들 비즈니스가 요즘 군 뉴스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뭐 좀 한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괜찮다 그러면 주가가 한 일주일이나 뭐 열흘 정도는 아주 랠리업 하는 것들은 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있었습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내용들, 또 수주 현황, 이런 것들 뉴스를 통해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충분히 내려왔고요.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내려오는 그런 종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또 거래했던 종목들이니까 익숙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분야에서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좋죠.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주가가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관계로 추가로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가적으로 추가적으로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봤을 땐 한국항공우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대통령한테 끌려가서 폴란드의 나포마 FA50이 작동이 안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질타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지금 뭐 KF21 시제품을 한 개 또 납품을 했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분의 날 행사 보니까 KF21 한 대가 쫙 시연으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인지 그건 잘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도 좀 체크해 보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이야 충분히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보면 여기 지금 하단했잖아요. 근데 양봉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무조건 이 하단으로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송급 현황을 보면 222등평 하반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22등평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면 한 5만원에서 5만 1천원 정도, 이 정도 구간 사이에서 여러분들께서 평단 조절해 주시면 아주 괜찮은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구간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를 봐야 된다고요? 양봉 체크하고 두 번째 양봉부터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항상 잊지 마시고요. 제가 뭐 아주 간단한 논지이긴 한데 늘 말씀드리는 양봉이 뜨지 않으면 절대로 반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전환점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 쭉 음봉 뜨다 양봉이 딱 그죠?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가이던스나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할 때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고도로 이야기 드리면 좀 인원 충원도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구간까지 거의 온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3분기가 지나고 날 때, 그때쯤 돼서, 4분기 초쯤에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돼서, 하나 시스템은 매수해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년도에 괜찮거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미사일 시스템이나 또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 하나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그 생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지난번에도 공략할 때 여기서 공략했었잖아. 여기서 들어갔다, 여기서 나왔는데 이때도 진행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5만 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10% 올라가면 5만 5천 원이잖아요. 요 이상만 올라가면 된다. 10% 이상 올라갔을 때부터 항상 뭐 한다? 예, 바로 또 이제 우리가 수익 관리 모드로 진행이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것도 아직 현재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매수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 구간에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하고 또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스바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발생됐을 땐 어느 정도 빨리빨리 정리해버리고 좋은 것만 홀드하면서 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투자할 때 용이하다. 스윙 거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윙은 내가 매수했던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매수했어요. 자, 그런데 안 좋아. 근데 왜 그걸 버텨?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시그널, 안 좋은 시그널은 버리고 좋은 시그널 가는 것만 홀드하고 가면 결국 그게 손실 관리고 수익 관리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